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지 코드입니다. 네, 요즘요 네. 솔직히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은 게요. 어떤 게요? 전세 네. 사기도 그렇고, 아, 그렇죠. 네. 곳곳에서 지역마다 전세 사기도 그렇고 보이스피싱도 그런데 네. 요즘 또 주가 조작까지 참 말이 많아요. 그렇죠. 가슴 네. 아픈 이야기입니다. 네. 네, 특히나 이렇게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더욱더 당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네. 실제로 세력주, 작전주 이런 것들이 말로만 나오는 건지 진짜 존재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세력이나 이런 작전 없이 이 주식시장이 그냥 시장의 원리, 순리대로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주식 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은행 예적금을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 같은 개미들은 푼돈만 가져가는 거고 그분들은 정말 큰 돈을 움직이는 주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가져간다는 말이 될 텐데요. 뭐 가져간다라는 표현보다는 네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주식시장의 원리를 잘 이용하시고 네. 큰 투자를 하시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져가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의 작전주와 세력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이 네. 작전주와 세력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그냥 이 회사의 가치만 보고 오랜 기간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런 세력의 움직임을 보고선 투자하는 방법, 요 두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각각 어떻게 다를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다른 점은 사실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냐면 네. 재무적으로 좋은 가치 투자주 이런 것들이 뭐 세력이 들어온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게 뭐 유튜브 방송도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회사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성장성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 잃을 염려는 없다. 그렇죠.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만 내 주식이 잘 오를 것 같고 가치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서 나중에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시장이 사실 상식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21년도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네. 정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 가치주, 뭐 우리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이런 데 투자를 했었어요. 음. 했는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돈 벌려면 삼성전자 사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21년도에는 네. 21년도에는 네. 약간 혼재기가 있었어요. 재무적인 가치 투자와 이런 네. 세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혼재를 약간씩 조금 했는데 그래도 거의 한 90%는 재무적으로 건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거의 뭐 원금 정도의 수준? 네.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한 1% 정도 났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제가 22년도에는 네. 이 21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뭔가 이제 세력과 이런 주식의 원리를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 뒤에 제가 22년도에 한 10억 정도 거래를 했거든요. 10억을 하셨다고요? 네, 거래를 이제 오. 원금이 10억이 아니라 응. 거래 총량이 한 10억 정도 됐다는 거죠. 아니 10억이나 네. 할 정도면은 엄청난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네. 네, 뭐 약간 확신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 결과 좀 괜찮았어요. 예, 수익이 21년도에는 한 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였다면 네. 22년도에는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 수익을 우와, 봤었죠. 거의 연봉이 네. 와. 네.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래서 네네. 이게 원리가 네네. 이렇습니다. 다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뭔가 이제 나무랑 이게 불을 만나서 태우면 산소가 결합이 되고 그 결합 이후에 결과물이 뭔가 재와 뭔가 이제 이산화탄소와 이런 것들이 모든 질량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과 후가 질량이 네.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이 자본주의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과 어떤 물건의 교환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 예시로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네. 뭐 여기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네. 1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 정도로 이 물건들을 다 사야 돼요. 그럼 이 물건들이 다 합친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나라에서 네. 정말 사진 촬영을 잘하고 뭔가 예술가의 나라예요. 파리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인기가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가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확률도 높단 그렇군요. 말이에요. 요구가 많으니까요. 예. 그럼 100만 원이 전부 다 이쪽으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그럼 네. 카메라 한 개가 있으면 한 개 가격이 100만 원이 될 거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가격이 50만 원이 될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네, 겁니다. 네. 근데 나머지 물건의 가격은 매길 수가 없어요. 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원이 될 수도 물건이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물건의 그렇죠. 필요성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죠. 달라진다 이 소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네. 물건에 사람들이 가치가 느껴지는 거나 필요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에 있는 돈의 그 숫자죠. 네. 숫자로는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이면 딱 그 맥시멈 가격은 1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죠. 네. 뭐 새우깡이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네. 보면 이 물건의 가격, 이 제품들의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전체 통화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 돈의 양만큼 물건의 가격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쵸. 겁니다. 네. 네. 아 그러면요 이제 말씀은 대충 알겠어요. 네네. 필요에 따라서 가격이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 가격이 정체가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쵸, 서로는 그쵸. 또 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제가 주식을 사면 떨어져요. 네.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내 주식만 떨어지느냐.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네. 그 제품들을 네. 사기 위해서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떤 물건을 살까?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주식이 안 오른 이유. 네. 돈이 많은 사람이 사고 싶은 주식이 아니다. 아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걸 쫓아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내용이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큰 세력들의,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걸 사고 싶은지, 요거를 읽어보고, 요 마음을 알아보고 사는 게 핵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이나 여러 사람들이 네. 정말 부자들이 얘기했던 말들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아, 네. 그쵸. 거인의 네. 어깨.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리고 주식이 오르려면 아까 네.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계속 이어나가면 주식이 오르려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의 예탁금 규모가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탁금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네. 제가 20년 3월 예탁금 규모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때가 33조였습니다. 근데 20년 8월에 예탁금 규모가 60조 5,270억이죠. 어머, 거의 2배 가까이, 그쵸? 2배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2020년 3월 달에는 최저점이 1,659원이었어요. 아. 네, 이게 뭐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예,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근데 급격하게 여기 보시면 8월달 21년 뭐 8월달에는 거의 한 2,200 가까이 갔고요. 아. 21년 3월달에는 네. 3,200까지 갔어요. 아, 요 흐름이 비슷하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양과 이 주식 우리나라 지수 전체적인 네. 지수 총량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22년도 정말 작년에 한 해 힘들었죠. 네. 22년 1월부터 네네. 22년 9월까지 예탁금 네. 규모를 한번 보세요. 네. 22년 1월에는 네. 75조였어요. 네. 예탁금 규모가. 근데 22년 9월 달에는 예탁금 규모가 54조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이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에서 2,500포인트 가까이로 거의 한 20% 이상 빠져버렸죠. 지수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뭔가 재료라고 하죠. 뉴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호재. 네. 호재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걸 제가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티셔츠 한 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티셔츠는 어때요? 저기 사고 싶으신가요? 이거 코스트코 가서 가성비로 많이 사는. 그렇죠. 네. 근데 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뭐 네.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티잖아요. 선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이 들어가 있고 손흥민 선수의 구단이 마크가 들어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 흰 티보다는 좀 더 살만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네. 여기서 더 나가서 손흥민 선수가 입었어. 네. 무슨 경기에서 이걸 네. 입고 뛰어서 뛰어서 한 골 넣었어. 한 골 넣고 이 친필 사인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수집가들은 애호가들은 막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도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입었는지 손흥민 선수가 사인한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꿈과 희망을 주면서 이 회사는 정말 잘 될 거야. 이게 부푼 꿈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 자꾸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여자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게 되고 경쟁이 심화가 되면 더 높은 가격에 사고 싶을 거니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손흥민 선수의 티셔츠 얘기 들으니까요. 이해가 네. 쏙쏙 되는 게 네. 일단 티셔츠의 품질이 좋아야 돼. 네. 근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의 사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호재가 들어가면 더 좋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거를 또 거래량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의 규모가 돈이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사. 그러면 더 좋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하나만 좀 더 보태는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회사가 조금 안 좋아도 돼요. 음. 꿈과 희망과 돈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안 좋더라도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미래 왜냐면 가치. 거래가 되니까. 네. 미래 가치라는 것도 우리가 네네. 만들어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돈이 들어가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변치 않습니다. 돈이 그냥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만들고 수익을 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좀 찾는 게 세력주와 작전주를 찾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예를 들어서 네. 뭔가 특정 종목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좋고 뭔가 뉴스와 호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네. 사람들이 막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세력들은 물밑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그럼 물밑 작업으로 올리는 거에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와 내리는 거랑 상관없이 네네. 주식을 확보를 한다. 확보를 한다. 네. 왜냐하면 수익을 보려면 자기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상, 네.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주식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주식을 한 주 보유할 때와 만주, 200만 주 이렇게 보유할 때의 1%의 수익률은 완전 달라지니까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주식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칩니다. 그 작업이 이제 돈의 규모, 가끔씩 들어오는 거래량에 이런 것들에 조금 찾아볼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거래량이 갑자기 많아졌다.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봐야겠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돈의 규모가 많아졌다는 거니까요. 제가 최근에 작년 5월 달쯤에 투자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EV 첨단 소재라고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네. 2002년 3월 달에 굉장히 거래량이 조금 터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엄청난데요. 밑에 보시면 3월 달에 거래량이 우와. 좀 터졌고요. 와. 이때 이게 뭔가 있구나 싶어서 저는 이제 사서 수익을 좀 봤거든요. 우와. 네. 근데 제가 수익 본 건 수익 본 것도 아니었어요. 보시면 네.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네.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네. 이 돈이 큰 돈이 들어온 거는 누군가가 이 회사로 내가 수익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차트를 통해서 네. 이 큰 세력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네.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로리님께서 네. 100억이 있어요. 네. 100억 중에서 한 30억을 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꼼꼼히 따져야죠. 꼼꼼히 네. 따진 건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걸 한 번에 올려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보자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무계획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계획을 꼼꼼히 하고 그쵸. 안정적인 상황에서 들어가겠죠.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예. 세력도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 사람이 투자하는 거는 네. 우리랑 크게 생각이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생각과 공부를 좀 하시게 된다면 네. 아 이때는 이 세력이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네. 한 7, 8월에 세력이 나간 줄 알았어요. 아 이 정도면 많이 해 먹었구나. 요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그래프 보니까요. 그 작년 7, 8월, 네. 작년 7, 8월 네, 네, 네. 보시면 작년 7, 8월에 거의 뭐 한 4,000원 미만으로 최고치를 찍고 이제 좀 떨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올해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거의 이게 최고가 17,7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거래량이 엄청 활발하죠. 어.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 거래 대금 그러니까 이 돈의 규모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아마 이때 다 나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요즘에 자꾸님 표정이 좋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어. 네. 저는 이때 안 사지 않았고요. 작년에 다 팔았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네.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봤을 거고 세력들은 이렇게 좀 움직일 거다. 그냥 네.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본적인 것과 네. 뭐 자본주의 원리, 기초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차트를 통해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주식을 잘 모르는 저지만, 제가 사면 떨어져서, 네. 정말 주식을 잘 모르는 저지만, 그래도는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회사가 건실해야 되고, 또 호재도 있으면 더욱더 좋고, 또 자금의 규모가 크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올라간 주식 투자하셔서 여러분 막 마음 아픈 일, 그런 일 겪으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꼼꼼히 이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서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